그동안 조용히 잠복해 있던 거대한 범죄망과 자금 흐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조된 배우 왕징은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지만 모델 양저치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고, 당시 함께 감금되었다는 중국인만 최소 50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이 확산됐다. 중국 공안이 배우 조직을 추적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갔고, 바로 이 시점에서 뜻밖에도 자오웨이와 환구릉 부부의 이름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이 등장하면서 논란은 폭발적으로 번졌다.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 수준이 아니라 국제 조직 범죄와 연결된 거대한 자금 줄기에 한 축에 이들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건의 정중앙에는 사카일룬이라는 이름이 있다.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성매매 조직, 불법 카지노 운영까지 거의 모든 범죄 산업을 총괄해온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실질적 두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미얀마, 자마와 말레이시아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 동남아 지하 범죄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고, 피해자는 무려 33만 명에 달하는 초대형 전기통신 사기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되었다. 특히 환구룽이 그의 사촌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친인척 관계를 넘어 실제 범죄 자금 운영과 투자 사업에서 환구룽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여러 의심이 따라붙었다. 2022년 사카일룬이 체포되었을 때 환구룽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밤새 도주했다는 보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바로 이 시기 자오웨이가 급히 혼인 서류를 정리하며 사실상 이혼을 끝냈다는 정황이 추가되면서 범죄 리스크 차단을 위한 긴급 이혼이라는 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자오웨이, 환구룽 부부가 소유한 수많은 회사들이 다시 조명되었고, 대부분이 직원도 실제 운영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또는 자금 세탁용 회사로 의심받았다. 중국 본토에 있는 회사는 물론 홍콩,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기업들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였는데, 일정 자금이 미얀마 경유투자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법인을 거쳐 되돌아오는 형태였다. 자오웨이가 몇 년 전 미얀마 산업투자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재조명되면서 단순한 투자 활동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범죄 자금과 연결된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자오웨이와 환구룽 모두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차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28일 자오웨이가 개인 SNS에 트루처럼 "우리는 이미 수년 전에 이혼했다. 남편 환구룽과 관련된 모든 발언 사건 전 책임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미 수년 전 이혼했음에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자 여론은 즉시 왜 지금 시점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환구룽이 7억 300만 홍콩 달러에 달하는 거대 부채 소송에 연달아 휘말리면서 채권자들의 압박이 극심해지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자오웨이가 책임 회피를 위해 여론용 이혼 선언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두 사람의 자산 구조는 얽히고 설켜 있어 단순한 부부 이혼만으로는 곧바로 끊어질 수 없는 형태였고, 전문가들 역시 수년 전 이혼했다는 발표 자체가 의문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 모든 의혹을 한데 꿰맞추면 결국 자오웨이와 환구룽이 수년간 구축해온 거대한 자금 회로가 사건의 핵심으로 드러난다. 두 사람은 홍콩, 버뮤다,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세금 회피 지역을 중심으로 40개가 넘는 법인을 설립했으며 그중 상당수가 자본금 1KD로 등록된 유령 회사였다. 환구룽이 운영하는 롱 시스템과 자오웨이가 관리하는 웨이 시스템은 서로를 교차 지원하며 자금을 순환시키는 두 갈래의 병렬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 구조는 중국 금융계에서 악명 높은 네일 홀딩스와도 맞닿아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즉, 연예인의 단순한 투자 활동이 아니라 자금 세탁, 정치 자본과의 연결,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 루트가 하나로 엮여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오웨이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여성 워렌 버핏이라는 찬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여러 차례의 투자에서 놀라운 단기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덩더 영화사 지분 117만 주 매입건인데, 당시 자오웨이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지분을 인수한 뒤 기업이 상장하면서 무려 150배라는 상상을 초월한 수익을 거둔다. 이어서 알리바바의 18% 지분을 매입해 수천억 원대 평가 차익을 얻으며 또 한 번 투자계의 전설처럼 떠올랐다. SE그룹에 투자했을 때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150% 폭등하며 자오웨이 효과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였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버핏처럼 뛰어난 판단력으로 미래 가치를 선점하는 투자 천재처럼 보였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부각했다. 그러나 실체는 전혀 달랐다. 자오웨이의 투자는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과는 정반대인 초당이 차익 중심의 고위험 레버리지 구조였다.
장기 보유를 통한 기업 가치 성장에 베팅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된 자금 흐름 속에서 주가를 띄운 뒤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제 자본보다 여러 배를 빌려 투자하는 고위험 구조를 사용했으며 자금 이동 경로는 항상 특정 세력들과 겹쳤다. 즉, 자오웨이가 벌어들인 천문학적 수익은 투자 실력이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시장 변동성을 활용하는 자금 증폭 장치의 말단 역할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금융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자오웨이의 버핏 이미지는 허상이라고 지적해왔고, 이후 드러나는 각종 자료와 조사 결과는 이 평가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자금 흐름의 중심에는 환구룽, 자오웨이, 마윈, 샤오젠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환구룽은 이미 샤오젠화가 운영하던 네일 계열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샤오젠화는 장점인 증칭홍 세력의 비밀 자금 집사로 불렸고, 수십 년간 중국 금융권에서 거대한 음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자오웨이가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자금 출처가 네일 계열과 교차된 흔적들이 확인되면서 자오웨이 역시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심지어 일부 해외 보고서는 자오웨이가 힐러리 클린턴 재단의 두 번째 해외 후원 루트였다고 주장하며 국제 정치와의 연결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2017년 샤오젠화가 홍콩에서 체포되어 본토로 압송된 후 그가 관리하던 자산, 계열사, 관련 인맥들은 전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자오웨이의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오웨이의 몰락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오웨이가 오늘날처럼 거대한 자본 네트워크의 핵심과 얽히게 된 과정은 사실 그녀의 과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로, 전국 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엔샤오 신드롬을 일으킨 자오웨이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일본 전범기 드레스를 착용한 화보가 공개되면서 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미지가 급락했다. 그 후 우원구 집안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지만 2009년에는 관계 의례적 섹스 발언으로 또 한 번 비난을 받았다. 이 일 이후 자오웨이는 연예계 활동보다 자본시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고,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광고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 영역을 확대했다. 이 흐름 속에서 자오웨이는 자연스럽게 금융정치 언론과 연결되는 복잡한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연결 자체가 그녀의 몰락의 토대가 되어버렸다. 반대로 남편 환구룽은 출신 자체가 의문투성이었다. 어떤 기록은 그가 농촌 출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기록은 고위 간부의 운전기사였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자료는 그가 선전식 서기 황리만의 조카라는 주장까지 제기한다. 어느 쪽이 사실이든 분명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환구룽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평범한 배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산 증가 속도였고,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이 그를 조직적으로 보호하는 정치적 배후가 존재한다고 추정해왔다. 실제로 그의 사업 확장은 항상 특정 정치 세력과 함께 움직였고, 그가 보유하거나 참여한 회사들은 하나같이 권력과 자금이 얽힌 복잡한 구조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네일 포유 있다. 자오웨이가 롱비 회사를 인수할 때 사용한 36억 위안 중 실제 자본은 불과 6천만 위안뿐이었고, 나머지 30억 위안 이상이 네일 계열 금융사를 통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샤오젠화 측 회사가 S그룹의 지분 13을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구룽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네일 계열의 자금 이동 경로 중 일부를 담당한 정황도 있었다. 결국 자오웨이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자금 흐름을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명의자 자금, 통로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2021년 중국 연예계는 유례없는 형태의 강력한 봉쇄 조치를 목격하게 된다. 바로 자오웨이의 이름과 작품, 그리고 그녀의 흔적 전체가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을 막론하고 자오웨이가 출연한 콘텐츠는 순식간에 삭제되었고, 검색창에서 그녀의 이름을 치면 관련 결과 없음이라는 안내만 남았다. 공식 발표도 법적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SNS 계정은 정지되었고, 그녀의 프로필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역사에서도 본 적 없는 전면 봉쇄였다. 정부는 여전히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고, 공식 문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오웨이가 봉쇄된 배경은 여러 정황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되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중국 정가에서는 장점 인파와 그 주변 금융 라인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네일 계열과 연관된 인물들은 하나둘씩 조사를 받았다. 샤오젠화의 계열사들은 정부의 전면 해체 대상이 되었고, 그의 주변 인물, 기업 투자 네트워크가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자웨이는 이 네트워크의 한가운데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었다. 여기에 해외 정치자금, 루머,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와의 간접 연결 의혹까지 더해지며 자오웨이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무렵 온라인에서는 25인의 5점 연예인 명단이라는 문건이 떠돌며 자오웨이가 그중 1위라는 소문이 퍼졌다. 공식 확인된 사실은 없었지만 이미 대중은 자오웨이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 금융 세력에 깊이 얽힌 인물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건 그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도 끊임없는 불행을 겪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오웨이의 아버지는 이 시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고 형은 이혼을 겪으며 가정이 붕괴되었으며 형수는 5억 2천만 위안을 들고 사라지는 기한 사건에 휘말렸다. 여기에 자오웨이의 자산이 곳곳에서 동결되었다는 소식까지 알려지면서 마치 그녀의 일가 전체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2024년이 되자 잠시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오웨이의 과거 작품들이 제한적으로 다시 공개되었고 그녀의 SNS 계정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는 등 복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 숨어 지내던 자오웨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졌다. 하지만 상황은 곧 뒤집혔다. 2024년 4월 자오웨이의 500만 위안 규모 지분이 다시 동결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복귀설은 즉시 사라졌다.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법적 정치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했고 전문가들은 자오웨이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자오웨이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인 역설로 가득하다. 한때 그녀는 중국인의 마음속에서 엔샤오로 불리던 국민 배우였다. 밝고 사랑스럽고 영리한 이미지로 중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았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대표작은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처럼 남아있다. 그러나 그녀가 연예계를 넘어 자본의 세계로 들어가고 더 큰 영향력을 추구하며 중국 금융구조의 깊은 곳까지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자오웨이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성공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완벽한 몰락이었다. 자오웨이는 이런 상황에서 11성패, 돌아보면 모두 구름, 청사는 묵묵히 해와 달을 보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논란에 휩싸인 이후 거의 모든 발언을 자제하던 그녀가 남긴 몇 안 되는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녀가 스스로에게 남긴 위로라고 해석했다. 세상의 평가도 정치도 성공도 실패도 결국에는 모두 구름처럼 흘러가고 변하지 않는 것은 청산처럼 묵묵히 흐르는 시간이라는 의미였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결국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자오웨이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투자자일까? 아니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정치 금융 구조 속에서 움직였던 작은 톱니바퀴였을까? 그녀가 발표한 돌발적인 이혼 선언은 과연 진실일까? 혹은 마지막 방어선이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오웨이는 다시 대중 앞에 설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모든 의문은 아직 해답 없이 남아있으며 자오웨이의 이야기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차에 중국 사회를 흔들고 있다.